자,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당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대로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우선 홍 대표께서 오늘 내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여러분 큰 따뜻한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참석해 주신 네 분 모두가 내빈입니다만 몇 분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석 상대 명예 교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정훈 교수님께서는 그다음에 김인수 서울 인성교육 범국민실천연합 대표로 나와있습니다. 그다음에 황병구 미주 한일상공회의소 총연합회 명예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김윤덕 조선일보 선임기자님 나오셨습니다. 그다음 이승복 뉴데일리 대표이사 겸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임현호 뉴데일리 부사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육승만 뉴데일리 경영기획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오정환 전 MBC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김성우 전 MBC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또 유경민 전 MBC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박순규 전 MBC 아트 이사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초당 이무호 서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다음에 박상현 경상북도 서울본부장이 나오셨습니다. 이정희 경북지사를 대신해서 나오셨습니다. 이문호 바른사회 시민회의 사무총장님 지금 오고 계시네요. 유관희 왼쪽 동행 준비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정현수 한일서울포럼 대표님 지금 오고 계십니다. 유익환 제동포 뉴스미디어 통신 상임대표님 오고 계시네요. 허성권 KBS 노동조합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주인식 KBS 공영노동조합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홍영호 전 통일부 차관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신창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위원께서 나오셨습니다. 윤태경 전 연합뉴스 국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강병호 배재대 미디어 콘텐츠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조충현 한국데일리 사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김태한 세계 한인 총연합회 한류 브랜드 위원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윤정석 KBS 수학위원회 회장이 나오셨습니다. 이원균 KBS 수학위원 나오셨습니다. 정도영 KBS 수학위원님께서 오셨습니다. 윤우미 KBS 수학위원께서 나오셨습니다. 조광현 뉴데일리 문화부장이 나오셨습니다.
지난해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지만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님, 신동훈 국회의원님, 정강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님께서 축기를 보내드려서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내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상식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4년 미리연대 알바트로스상을 수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상은 미디어연대의 칭찬 프로젝트로 미디어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자유와 공정의 가치를 지키며 탁월한 성과를 거둔 분들을 기리는 상입니다. 알바트로스는 가장 빨리,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나는 새로 거센 폭풍 속에서 더욱 그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담아 미리연대 알바트로스상 시상식은 혼란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유언론과 공정한 세상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기리는 자리입니다. 오늘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언론은 민주주의의 공로장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언론은 대중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미디어 연대의 노력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참여와 협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오늘 알바트로스상을 수상하신 분들이 언론의 자유와 공정의 가치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미디어 연대는 자유언론과 공정사회를 진행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매년 4월 7일 신문의 날을 기점으로 일주일을 미디어 사색주간으로 지정하여 언론인들이 철학적 사색과 대안을 모색하도록 제안하고 있으며 9월 3일 방송의 날을 기점으로 수용자 제대로 인식의 주간을 운영하며 미디어 수용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의 정치문화는 여전히 성숙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권자 스스로가 깨어나 성숙한 시민의식과 선진 정치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미디어연대는 이에 발맞춰 내년에 선진 시민교육원을 설립하여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오늘 시상식은 단순한 축하와 격려의 자리를 넘어 미디어 연대가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는 자리입니다. 또한 미디어 연대가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은 언론 본연의 가치를 지키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알바트로스상을 수상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미디어 연대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미디어 연대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우석 상임 대표. 그러니까 주호영 국회 부의장입니다. 전국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혼미스러워서 염려가 많으신 줄 압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2024 미디어 연대 알바트로스상 시상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언론의 가치를 존중하며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미디어 연대의 황우석 상임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알바트로스상은 내년 언론 각 분야에서 탁월한 기여를 해주신 언론인들에게 수여되는 대단히 권위 있는 상으로 가장 높이 또 멀리 오래 나는 새인 알바트로스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영예의 상을 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가짜뉴스와
편파적 보도로 인해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정 언론의 기반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 속에서도 수상자 여러분께서 앞장서서 공정한 언론의 가치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국회 역시 자유롭고 공정한 언론 환경 조성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시상식을 준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미디어 연대의 알바트로스 상이 앞으로도 자유와 공정을 위한 언론의 미래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 마련해 주신 미디어연대 황우석 상임대표님과 연대 단체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알바트로스는 거센 폭풍 속에서도 가장 높고 멀리 날아오르는 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상 수상하시는 수상자 여러분, 자유언론과 공정사회를 위해서 묵묵히 날갯짓을 해오신 분들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심각한 정치적인 대립과 극한 사회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뉴스 속에서 국민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미디어가 등대처럼 바른 방향을 비춰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확증 편향과 사상적인 양극화가 우리 사회를 붕괴시키는 현상을 더는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중심에서 미디어 연대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언론의 품격과 가치를 지켜주시기를 기대하고요. 다가오는 2025년 서울시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더 큰 도약과 비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강대 명예교수로 있는 최창섭입니다. 저는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34년 동안 미디어를 연구하고 미디어를 강의하면서 34년 봉직하고 2006년에 제가 정년을 하고 지금은 이제 명예교수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후로 이제 현직에 계신 미디어에 계신 많은 분들과 교감을 하면서 이 많은 근시 걱정을 하면서 이제 나머지 인생을 뭘 해야 될 것이냐, 조금이라도 평소에 생각했던 하나라도 뭔가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미디어연대가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거기에 일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알바트로스상 우연하게도 그 조선일보 가보니까 동물 이야기가 나왔더군요. 우리 저 기자님 지금 거 아닌가요? 김윤덕 기자님 보고 있은 거 아닌가 이거? 이게 조선일보 같은데 그 알바트로스에 대한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마침 어제. 그래서 아까 얘들 하신 대로 16,000km까지 나오려니까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새죠. 그 알바트로스에 대한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일반적으로 구라파에서는 길조로 알려졌습니다. 길조, 좋은 새입니다. 근데 한때 미국에서 흉조라고 이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알바트로스를 뭐 하려면 알바트로스가 뭐가 그 흉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포수가 알바트로스를 떨어뜨린 거예요. 쏴서. 그런데 그 포수가 얼마 있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알바트로스 나쁜 새다.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니 알바트로스가 뭐 인간에 해를 끼쳤습니까? 나쁜 짓은 포수가 해놓고 그 죽은 억울하게 죽은 그 알바트로스 보고 흉조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 그 역경을 또 거치면서 오늘날에 이제는
구라파나 미국이나 다 같이 이제는 길조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알바트로스상을 이제 미래한대가 주면서 한 3년 됐나요? 이제는 보면서는 생명 존중, 자연물이 존중, 뭐 그런 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계기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가라, back to nature를 얘기합니다. 우리 자연 속에서 많은 걸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해서 자연과 너무나 멀어졌어요. 저는 알바트로스 상을 통해서 한번 그 자연의 질서,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의 가르침 이게 한번 되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매년 오는 이 신문, 방송, 뉴미디어 또 이제 사회에 큰 기여를 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이 알바트로스 상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특히 오늘날의 우리의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서 시민의식이 중요하다. 선진 시민의식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언론이 앞장서서 올바른 시민의식을 갖도록 애써줘야 되는데 너무나 거리가 멀다. 불행하게도 많은 언론들이 지금 스스로가 길을 잃고 있는 것인지 정도를 버린 것인지 저희들 눈에는 정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오늘과 같은 이러한 그 시상, 수상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시민의식을 다시 한번 되살림질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진 시민의식 하게 되면 우리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때 KBS를 제가 많이 보았던 때 KBS 가끔 그 스웨덴이라든가 그쪽의 부끄럽다에 소위 국회의원들의 그 삶의 모습을, 평범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느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의 여성들이 참정권이 없어가지고 70년대에 와서 선거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여성 시민들이 앞장서서 스스로 참정권을 찾아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민의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되살림질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서 우리 언론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무엇보다 시민의식에 앞장서야 될 것이다. 그런 때가 좀 왔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까 우리 장문석 회장님께서 미래연대가 선진 시민의식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쪽에 관심을 갖겠다 하시면 너무나 좋은 시점 생각합니다. 정말 이제는 언론 죄송합니다라도 기대하기가 너무 지금 어려워요. 미디어 상황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정치 상황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People deserve the government they have. 그 나라 정부 수준은 그 나라 국민 수준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 국민 스스로가 정신 차리고 올바른 시민의식을 한번 재사김질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민주시민으로서 가야 할 길 무엇인가를 같이 고민하며 노력하는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때에 미래연대가 좀 앞장서시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대한민국의 민주 선진 시민이 앞장서는 그런 때가 오면서 언젠가 대한민국 언론도 제자리에 서고 또 정치권 모두가 다 제자리에 서는 그때를 향해서 누군가를 노력해야 되는데 이제는 시민이 나설 때가 왔다는 생각을 하면서 미래연대가 매년 하는 시상식을 통해 가지고 자연의 질서,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의 생명력 그리고 우리 국민, 시민이 앞으로 가야 할 길 이런 걸 함께 제시하기는 그러한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원래 이 심사 경과 보고는 그 심사위원회에서 간사를 맡으신 장봉림 선배님께서 해주시는데 갑작스러운 사정이 있어서 제가 대신하게 됐습니다. 원래 미디어 연대 알바트로스상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꽤 오래전부터 우리 언론은 좌우 또는 보수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정파적 편향 보도를 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급격히 잃어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와 공정의 가치를 지향하는 언론인들이 뜻을 모아 만든 언론시민단체 미디어연대는 2022년부터 자유와 공정의 가치를 드높인 언론인을 선정해 사회에 널리 알리는 취지로 매년 알바트로스상을 시상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로 3년째 진행되는 이상 시상식을 앞두고 미디어연대 운영위원회는 지난 10월 9일부터 올해의 시상 방향과 부문, 심사위원회 구성 방안 등을 논의했고 11월 8일 2024년도 시상 계획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어서 여러 경로를 통해 분야별 수상 후보를 추천받은 뒤 황국석 미디어연대 상임 대표를 비롯해 내외부 심사위원 7명으로 우선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려도 심사위원장은 이 상의 이름 알바트로스상을 처음 제안해 주신 최창섭 언론학자 최창섭 서강대 명예 교수님이 맡아주셨습니다. 11월 26일 후보 접수를 마감한 결과 방송부문 7명, 신문부문 5명, 뉴미디어 부문 6명, 특별상 부문 9명이 각각 그 후보로 추천됐습니다. 이어서 12월 1일 이 건물 바로 앞인 뉴서울 호텔에서 추천 후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알바트로스상 3명, 특별상 1명 등 총 4분을 올해 수상자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수상자들은 각 분야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해 존경을 받는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미디어연대는 원래 비록 수상은 못했지만 후보에 온 다른 여러분들의 여러 훌륭한 분들의 공로도 잘 기억하고 앞으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보 선임 기자께서는요, 월간 샘터와 경향신문을 거쳐서 조선일보에 입사해서 문화부장, 주말뉴스부장, 논설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언론계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습니다. 32년간의 기자생활 동안 풍자 저널리즘의 새로운 지평을 연 중마병법을 비롯해 조선 칼럼, 김윤덕 칼럼을 집필했습니다. 김윤덕의 사람인 김윤덕이 만난 사람을 통해 각 분야 뉴스메이커와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 교육, 여성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날카로운 분석, 합리적 대안 제시로 사회적 인식 전환에 기여했습니다. 시상하겠습니다. 2024 알바트로스상 조선일보 선임기자 김윤덕. 귀하는 언론의 자유와 공정의 가치를 확립하고 우리 사회에 탁월한 비전을 제시하였기에 그 공로를 높이기 위해 이 상을 드립니다. 2024년 12월 19일 미디어연대 상임대표 황우석. 축하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자, 꽃다발하고 상품 전달해 주시고요. 예. 네. 소리 두 개라서 다 못 들으시는군요. 예. 자, 기념 촬영 한번 해주시죠. 박수 한번 주시죠. 즐거운 날씨에. 저는요, 조선일보 기자로 1995년 디지털조선 창립 멤버로 합류해서 조선닷컴 편집국장과 위성방송 추진팀장을 역임하며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1995년부터는 세계 최대 크리에이티브 축제인 칸 라이언즈 국제 광고제의 한국 대표로 활동하며 칸 라이언즈 서울 페스티벌을 매년 개최해 왔습니다. 2010년부터 뉴델리 경제, 시장경제신문, 뉴델리 등 언론사의 대표이사로 활약하며 언론 경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뉴델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는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지켜왔습니다. 이 대표는 언론의 동시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시상하겠습니다. 2024 알바트로스상 뉴델리 대표이사 이성복. 귀하는 언론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과 리더십을 발휘하여 우리 사회에 올바른 비전을 제시하고
사회와 공정의 가치를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하셨기에 이상을 드립니다. 2024년 12월 19일 미디어 연대 상임대표 황우석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자, 꽃다발 2개 드리세요. 예. 김윤도 기자님은 해서 질투하시겠네요. 예. 자, 사진 한번 찍어주시고요. 예. 자, 박수 축하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역시 소감은 한 10분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환 전 MBC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께서는요, MBC 사회부장과 보도본부장을 비롯해 주요 직책을 역임하며 언론의 공정성과 책임을 강조한 보도를 이끌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MBC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MBC 방송의 정상화를 목표로 민주노총 언론노조 MBC 본부와 MBC 경영 및 보도 행태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내며 변화와 개혁을 주도했습니다. 언론의 본질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오 위원장님의 활동은 언론계와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네, 시상하겠습니다. 2024 알바트로스상 전 MBC 노동자 비상대책위원장 오종환, 귀하는 MBC 정상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며 우리 사회에 올바른 비전을 제시하고 자유와 공정의 가치를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하셨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4년 12월 19일 미디어연대 상임대표 황우석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상품 받으시고요. 꽃다발 받으시고요. 예,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2024년) 예, 프로필이 있으시군요. 예. 황병구 미주 한인 상공회의소 총연합회 명예회장께서는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호접란 농장인 코러스 오키드를 운영하며 미국 내 동포 농가의 식물 재배 기술을 자문하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한국산 호접란의 대미 수출 확대를 위해 검역 문제 해결에 앞장서며 수출길 개척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2023년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서 열린 제21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에서는요, 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우리 중소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상품 수출 확대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서 지난 10월 4일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원장 무궁화장을 수은하기도 했습니다. 자, 시상하겠습니다. 2024 알바트로스상 특별상 미주 한인 상공회의소 총연합회 명예회장 황병구, 귀하는 탁월한 기업가 정신과 글로벌 리더십으로 재외 동포의 권익 신장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기에 그 숭고한 뜻을 높이 기려 이 상을 드립니다. 2024년 12월 19일 미디어연대 상임대표 황우석 축하드리겠습니다. 꽃다발 받아주시고요. 예. 예. 네, 기념 촬영 잠시 포즈 취해 주시고요. 예.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들어가지 마시고요. 세 분도 같이 나오셔서 단체 황병구 명예회장님은 옆에 서 계시라니까 예, 직접 예, 본인을 위한 거니까요. 예, 예.
그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자기 그 장점을 늘 발휘하고 주변에 베푸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 조당 선생님께서는 히어로 주변에 베풀고 있고요. 언론인들은 정론으로 하면서 베풀고, 그런데 요즘은 사류인 정치인들이 다 사류라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피모를 쓰시고 나서는요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예. 휴지 여기다 휴지. 휴지 좀 갖다 주세요. 누가. 휴지 왜 이렇게 없나? 바로 나오네. 휴지가. 먹어요. 많이 번지죠.
그 초당 이모님께서 하여튼 이렇게 그 심혈을 기울여서 효를 쓰시고요. 이제 그 내용과 강병구 명예회장에 배우자에 대한 모범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민주당 시민이냐 말이야. 나는 가만히 시간을 뺄때 나는 꼭 붙잡고 왜 안 나온대. 나는 내가 생각해. 그리고 여기 안에 같이 보는 거야. 노래를 언론한테 최선을 다해.
네, 다 쓰셨습니까? 예. 마이크 제가 드릴게요. 예, 약관 찍으시고요. 그 황병구 회장께 드릴 거고 설명을 해 주시고 약관 찍으시고 설명을 해 주시고 중정까지 해 주시겠습니다. 약간 휴지. 인주가 이죠. 인주가 이게 저기 뭐야 소정이 인주를 좋은 사줘야 되겠어. 뭐 인주 선생님 돈이 없어 인주 시원찮은 거잖아. 작품에 비하면 인주가 예. 예. (2022년과 23년에는) 쏘셨는데 올해는 직접 쓰시니까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완성이 됐습니까? 네.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 수혈을. 자 이거 치우고 이거 치우고 저기 앉으시라 보는. 그 황 회장께서는 직접 이렇게 써서 드리지만은 세 분은 미리 세 분들 대상으로는 미리 써오셨기 때문에 아마 악세사는 쉬울 겁니다. 예. 자, 마이크. 이 글귀는 저 최근담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제가 황 회장님을 이제 이렇게 작년에 미국 그 아틀랜타에 가서 전시를 하고 또 뭐 제가 행사하는데 초청을 해서 그렇게 또 축하의 말씀도 적어주시고 여기 있습니다.
이따 필요하신 분은 이거 한 번씩 팜플렛 하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축사에 말씀을 적어 주셨습니다. 우리 황 회장이보다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정말 그 우리나라의 이제 그 난초를 재배를 해서 미국에 들어가셔가지고 참 크게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제가 왜 성공을 했느냐 하는 것을 볼 때에 여론의 인품이 정말 난초 옷 같은 여성은 아닙니다만 그런 참 심성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입니다. 그래서 난초 난자 꽃다울 방자 난초는 꽃다고 개수나무 개자에다 향기로울 목자 이 향기를 좀 더 많이 풍기려고 먹을 좀 많이 찍었더니 이게 아주 이 향기가 짙게 풍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을 담아서 사실은 이걸 더 좀 먹을 더 번지게끔 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수나무의 향기는 더 이제 짙게 풍기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른의 인품이 인향말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향기가 이렇게 말리까지 풍겼기 때문에 오늘 이 알바트로트 상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국민훈장공화장을 받으셨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제 미국 사회에서 이 언론, 경제 모든 분야에 탁월한 그런 우선 경영지덕을 갖추셨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미국의 교포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는 분인데 오늘 어떻게 참 여론을 이런 상을 주시는지 황우석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오신다고 깜짝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작품을 얼른 읽을 생각이 났었는데요. 미주 한국상공회의소 한상 황병구 명예회장 2024년 알바트로트상 수상 봉하 어제 참 축하를 드린다 했었고요. 초당은 제가 이제 제 필명이 초당입니다. 그래서 이무호 시상식장 적통으로 썼다 그렇게. 네, 고맙습니다. 수요를 해주시죠. 수요. 예. 직접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최삼석 교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상장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이 무궁화장 받으신 분이 더 좋은 예. 네, 하여튼 그래서 세 분 여러 번 이제 여쭤보고 이렇게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귀를 고를 적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의정사음이라 이렇게 의치가 정당하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그 언사가 날카롭다, 예리하다 그런 의미로 이걸 썼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김윤덕 기자님의 딱 맞는 말이 아닐까 싶어서 썼으니까 이 글씨를 제가 73년 공부한 글씨입니다. 참 집에서 크게 대접을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 촬영해 주시고요. 예.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 글귀는 유공취 생명이라 이렇게 오직 공공의 이익만을 추구하니 명철을 나가셨더라. 제가 이제 국회에 이제 의원 서도실에 제가 사무실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나가면은 국회의원을 지도할 적에 붙여놓은 글귀가 있어요. 유공적 생명하고 유렴적 생미라 이렇게 오직 공정함으로 해서 이렇게 명철을 낳고
청렴함으로 해서 위험을 넣는다 이렇게 붙여놓고 그렇게 글씨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에게 그 정신교육을 제가 많이 시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국회에서 바른 말씀을 잘 하시더만 어떻게 공천을 못 받더라고요. 그 금년에 그 제게 공부하는 분들이 다 공천 못 받고 떨어졌어요. 잘 됐어요. 그럼 이 사회가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바른 말을 하고, 그래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한 분은 그래 지금 저기 뉴질랜드로 공부를 하러 떠나버렸습니다. 떠나시면서 나는 국회의원을 더 하지 않아도 참 좋다,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뉴질랜드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직 공정하고 청렴한 분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면은 언론인 여러분들의 그 정말 정론 지키라는 역할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바른 언론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 공급시 오직 공정한 그 공공의 그 이익을 추구하시니까 명찰함을 나으시더라. 네, 이분의 그 이야기를 들어 이걸기가 가장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수고해 주시죠. 기념 촬영해 주시고요. 예. 사진. 네, 사진 기념 촬영해 주시죠. 찍어보실게요. 불사를 작자 월견자 오정환 전 MBC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 2024년 알바트로트상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요 정확한 인식과 투철한 견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 이제 이 사회를 보시는 그 안목이 뭐 이렇게 따라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추구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걸 기를 썼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수고해 주시고요. 네, 예, 사진 한번 찍으시고. 예. 네, MBC가 다시 한번 네 분께 축하드리겠습니다. 알바트로스는 크고 힘찬 날개를 가진 새로 도전적인 목표를 상징하는 의미라고 들었는데요. 제가 과연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인인지 의문이 듭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이 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부 그리고 초특급 경제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귀한 상을 받고 마냥 기뻐할 수 없다는 생각에 주변에 널리 알리지 않고 조용하고 겸손하게 수상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큰 상을 주신 심사위원 여러분과 황우섭 박우기 대표님을 비롯한 미디어 연대에 감사드립니다. 언론 암흑기를 밝혀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킬 것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2018년에 미디어 연대가 출범했을 때 제가 조선일보 문화부장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였고 KBS 저널리즘 토크쇼 제1을 비롯해서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MBC 스트레이트 등 지상파 3사가 일제히 좌편향되어 여론을 주도해 나가고 있을 때여서 미디어 연대의 출범은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당시 문화부장이었던 저는 신동훈 미디어 팀장을 필두로 한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서 공정성을 잃은 지상파라는 타이틀로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와 공동으로 정권의 나팔수가 된 지상파 시사 프로의 편향성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시리즈를 이어나갔고요.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비판도 받고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적폐 청산 그리고 친일 청산에만 골몰하느라 경제를 파탄내다시피 한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을 하지 못하고 막을 내린 데에는 적폐라는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권력 비판이라는 언론 본연의 사명을 다한 보수 정론지들의 노력과 미디어 연대의 노력이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언론은 윤석열 정부에서 또 다른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극우 성향의 유튜브, 극우 성향의 미디어들의 문제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자기 세계에 갇혀서 자신만이 옳다고 확증 편향하게 만든 데에는 이런 미디어들의 영향이 매우 컸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6시간의 계엄과 탄핵 의결로 이어졌고 나라 경제와 외교가 불부터 흔들리는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 된 것이 오직 대통령실과 참모들만의 문제였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4부의 권력이라는 언론은 이런 참사가 올 때까지 제 기능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보수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 매섭고 강하게 비판하지 못했던 우리 언론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라는 성찰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극우 유튜버들이 제기하는 의혹과 시민단체들이 집회에서 외치는 주장에 적지 않은 국민이 동의하고 동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주장이 부정선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의견이 분분하시겠지만 대다수 주요 언론들은 상식적으로 부정선거가 가능하지 않은 시스템이라는 생각에 이것을 주요 의제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치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주변만 해도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믿고 의심하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대학 교수들을 비롯한 수많은 지식인들, 엘리트층이었다는 사실도 저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극우 성향의 유튜버들이 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지, 그게 왜 터무니없는 주장인지 선관위, 국정원 등 관련 기관들을 심층 취재하는 시도가 있었어야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를 전담하고 있는 저에게도 부정선거를 줄기차게 주장하는 인사들을 만나서 근거가 무엇이고 허점은 없는지 인터뷰하면 어떻겠냐는 언론계 선배들의 고언이 있었지만 저 역시 무시했습니다. 만남 자체로 부정선거를 인정하는 셈이 될까봐라는 우려가 더 컸기 때문인 듯합니다. 그때 만약 우리 언론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대로 취재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바로 잡았다면 계엄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까지 왔을까 하는 반성도 저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자신을 지지하는 유튜버나 블로거, 맹렬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자기 세계에 갇혀갔던 대통령처럼 우리 언론도 자신을 지지하는 독자층에 둘러싸여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주장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대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열렬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의견을 듣고 토론도 해봐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시도를 우리는 왜 하지 않았을까? 언론도 이념과 정파에 따라 분열돼 남남 갈등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요즘 굉장히 복잡한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전태일 재단 사무총장이었던 노동운동가 한석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는 80년대 우리의 세상을 정복시키려고 했던 혁명가였습니다. 민노총 핵심 운동가였고 투쟁의 선봉에 섰던 극렬 운동권이었습니다. 그러나 민노총이 노조의 보호를 받는 정규직 위주로 기득권화, 귀족화되는 것에 크게 실망했고 노조 밖에서 고통당하는 88%의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들을 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운동의 변화와 반성을 촉구하다가 민노총으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결국 위선적인 진보의 외투를 벗겠다고 선언했고 몇 차례 저의 인터뷰 요청을 고사하다 올 초에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석호 노동운동가가 저와 만나기 위해서 그 폭설이 내린 날 조선일보로 들어섰을 때 굉장히 조선일보 건물을 보고 그 내부를 보면서 신기해하던 그 표정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악의 소굴로만 알고 있었던 거지요. 한석호 노동운동가에게 조선일보는. 그런데
그냥 너무나 평범한 한 신문사의 편집국을 보고 그 놀라던 모습에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실감하게 됐는데요. 한석호 씨에게 그렇게 미워했던 조선일보와의 인터뷰 요청을 수락한 이유를 물어보니 이중 노동 구조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 하청업자, 영세 자영업자들의 문제는 좌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했고 대통령이 조선일보를 가장 열심히 읽는다고 하시니 조선일보를 통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해 보수층에서도 관심을 갖게 만들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한석호 씨는 조선일보와 저와의 인터뷰로 민노총으로부터 배신자라는 욕을 먹으며 무서운 돌멩이를 맞았고 결국 전태일 재단 사무총장직에서도 물러났지만 그의 도전과 헌신은 결국 전태일 재단과 조선일보 공동기획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12대 88의 사회를 넘지 않은 대기획으로 언론계는 물론 대한민국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른바 우리가 정말 좌파라고 했던 최승호 전 MBC 사장을 비롯해서 송경용 신부 그리고 전태일의 친구들 이런 분들이 이 기획에 지지를 보냈고 한국 사회도 더 이상 분열하지 않고 좌우가 손잡고 함께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민노총과 좌파 노동단체들은 비난을 했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큰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전태일 재단을 그만둔 한석호 씨는 제3의 노동의 길을 걷겠다며 오는 1월, 내년 1월 새로운 노동단체를 출범시킵니다. 제가 인터뷰를 매우 오래 해왔고 정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났지만 가장 큰 보람을 느낀 인터뷰가 노동운동가 한석호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최근 미디어연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최진석 교수님은 정치의 실패를 극복하려면 생각하는 시민을 키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막중한지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최창섭 명예교수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현재 언론의 상황을 매우 우려하시고 걱정하시고 균형을 잡지 못한 것에 대해 우려하시는 바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엄청난 위기에 처했지만 그동안에 이보다 더한 위기도 우리가 극복해왔듯이 저희 국민들은 이 또한 지혜롭게 극복할 거라 믿고 언론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알바트로스상을 비롯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2달 전에 최은희 여기자상을 받았는데요. 이런 몇몇 상을 잇따라 받고 많이 해이해져 있던 상태였는데 이번 또 한 번의 국가 환란을 겪으면서 알바트로스처럼 다시 날개를 펴고 날아올라야겠다 한 번 더 도전해가며 국민들이 바라는 또 아까 말씀해 주신 자유와 공정의 가치를 전파하는 그런 언론인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피치를 준비하라고 하신 황우섭 대표님께 짧게 소감만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저의 허황한 소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알바트로스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미디어 연대가 수여하는 알바트로스 언론상을 받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 개인의 상이 물론 아닐 테고 뉴데일리가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는 응원임을 명심하고 저희 뉴데일리 기자들과 함께 공정 언론의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는 돌발 계엄과 급발진한 탄핵 소추로 인해 혼돈 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스스로도 묻고 주변에도 묻고 저도 저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보수주의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에드먼드 버크가 내린 보수주의에 대한 개념 정의, 여기에 일말의 단서와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버크는 보수주의를 정의를 하면서 반대 개념으로 급진개혁을 내세웠습니다. 보수의 반대말은 급진개혁이라는 얘기죠. 세칭 기존의 우리 언론들이나 정치권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진보란 말은 좌파 세력들 급진개혁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용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도 공식적으로 써본 적 없습니다. 보수주의란 버크에 의하면 앞선 역사의 지혜를 받아서 점진적으로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급진개혁주의는 현재의 세력균형을 개혁 주체인 본인들의 의지대로 손바닥 뒤집듯이 바로 바꿔버리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옳고 그름의 차이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차이는 급진개혁 세력들이란 필연적으로 좌파 이데올로기에 빠지는데, 그런 반면 보수주의자들은 대개 당파적 이데올로기보다는 인간의 본성, 즉 마음의 태도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버크의 주장입니다. 물론 정책적으로는 우파 지지자들이 많습니다. 보수주의자죠. 제가 버크의 보수주의를 이렇게 길게 언급한 것은 철학적 개념 정의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계엄이고 탄핵소추고 모두 급진적이라는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불편해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혼돈은 급발진에서 비롯됐습니다. 급진에서 비롯됩니다. 이 두 세력 간의 보다 현실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뉴데일리를 일하면서 운영하면서 오랫동안 이런 고민을 해왔습니다. 이 급진적인 좌파 세력과 보수주의 우파 세력 사이에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말고 또 어떤 큰 차이가 있을까? 저는 가장 큰 차이가 세력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력. 급진파들의 세력 연대가 얼마나 강한지는 잘 아실 겁니다. 군사 독재와 싸웠다는 운동권의 도덕적 우월감, 공권력이 무서워서 군사 독재 시대에 숨죽이고 있었던 비주류 소시민들의 컴플렉스, 이것이 좌파 진영 간의 연대감을 형성해 왔습니다. 호남연대, 운동권 컴플렉스 연대, 시민단체 품앗이 연대. 여기서 품앗이는 시위 품앗이를 말합니다. 주사파, 전교조, 민노총으로 이어지는 어기사슬. 어기사슬이 중요합니다. 급진 좌파 세력에 한번 가담한 사람은 이 강력한 생태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여기 있는 저보다 경륜이 많으신 분들도 그게 어느 정도의 실태인지는 체감하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아주 잘 알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만난 사람들, 오랜 친구들, 지금의 현실적 세력들, 거기에서 저도 보았을 뿐입니다. 나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판사, 검사, 기자, 이런 분들이 좌파 급진 세력의 생태계를 벗어나면 왕따가 되고 멸시의 대상이 됩니다.
밥 한 끼, 술 한 잔 같이 나눌 친구도 찾기 어려워집니다. 변호사, 검사하면 변호사 해먹기 힘듭니다. 기자, 나가서 다른 사회생활 하기 힘듭니다. 정치인, 군인, 공무원, 이번에 보셨죠? 야당 모 대표의 수사는 몇 년을 끌어도 무슨 구속커녕 법원에 부르기도 힘듭니다. 근데 아무리 대통령이 돌발적인 경험이라 했다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일주일도 안 돼서 구속하고 이렇게 그런 영장을 발부하고 막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바람보다 번개보다 빨리 눕는지. 그 이유는 이 생태계 때문에 생태계의 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박제라고 하죠. 박제해 놓는 날. 이 사회적 박제가 두려운 것입니다. 이들 급진 세력들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매개체는 저는 그거를 감성 개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언어는 감성입니다. 요즘에 쭉 보셨겠지만 미국이든 한국이든 연예인들이 일반적으로 보수당보다는 리버럴 정당이 미국은 민주당이고 우리나라는 좌파 정당이 민주당이죠. 이 리버럴 정당 편에 서서 공개적 발언을 하는 것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이 깨시민의 감성을 보여주지 않으면 대중적 인기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틀에서는 거의 한두 사람도 벗어나오기 힘듭니다. 미국은 물론 크리스찬 배우들이 있어서 몇 명 우파적 발언을 하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이 좌파 중심의 생태계에서 과연 어느 간 큰 연예인이 손을 들겠습니까? 강남 좌파, 프랑스에서는 캐비어 좌파라고 합니다. 캐비어 먹는 좌파들이요. 요즘 사람들, 젊은 친구들 말하는 감성 좌파라고 그러죠. 그리고 깨시민의 영어는 잘 아시다시피 워크입니다. WOKE. 그리고 마지막으로 난 중도야. 저는 이 모두가 다 감성파리로 사회적 생태계를 이어가는 세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성이야말로 좌파 연대의 강력한 동력입니다. 끼리끼리 형하고 자리 주고 쇼해주고 출연시켜주고 발언 지지하고 권력 나누고 세금 나눠 먹는 생태계를 구축해왔습니다. 이렇게 급진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민족, 민중, 사회 민주주의로 스며들고 있는 동안 개인적 경쟁과 성과를 우선시하는 보수주의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세력을 모았습니까? 연대를 했습니까? 광우병 광풍, 박근혜 탄핵 광란, 좌파 정권의 탄생에 가장 큰 원인을 공통적으로 보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수 언론이 우파 정부를 비판하고 보수 인사가 애국단체를 공격하고 바로 보수가 자유연대를 파괴함으로써 스스로 세력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보수가 보수를 공격하면 자멸한다는 건 불과 8년 전에 뼈저리게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급진 세력과 이 전선에 선 보수주의자들은 내부 총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부 총질은 분노와 탐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계엄도 그렇고 탄핵도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자유연대가 국제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국내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애국독자라고 할까요?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께 그 어려운 자유연대를 위해서 작은 실천 방안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사람들 유형을 구별할 때 MBTI라는 걸 많이 하죠. 전에 뭐 혈액형 가지고 나누듯이 그 중에서 MBTI 중에서 극단적으로 강조하자면 T라는 거는 냉혈하고 무자비하게 논리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을 T라고 합니다. F는 반면에 일단 무조건 따뜻하게 공감하는 반응을 먼저 보이는 사람을 F라고 합니다. 극단적으로 보면 T가 말하자면 법대로 해 라는 게 T라면 F는 정치적으로 좀 해결하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꿔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보수파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이 F적 접근입니다. 상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하면 이 감성 타임을 다 놓쳐가지고 얻고자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 사이 유행하는 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어떤 공감을 얻지 못할 만한 행동을 하면 T발씨야? 하고 하는 게 있어요. T하고 C를 바꿔 말하면 욕이 됩니다. 네, 많이 씁니다. 이 말은 너 감정이라고 하나도 없는 놈이구나, 이런 뜻인데요. 화가 났거나 이렇게 불만에 빠져있는 이런 친구한테 가서 이렇게 먼저 공감을 보여주기보다 너는 그래서 문제야, 이러면 안 돼 라고 하는 태도, 예를 들자면 그럴 때 쓰는 농담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래 세대 2030, 40까지도 미래 세대라고 봐야 될까요? 미래 세대 앞에, 그리고 애국 시민들 앞에 우리가 서로 뒤돌아서서 T발씨야?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서로 접근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서로 먹여 살려주는 생태계를 구축해주지는 못할 망정 나와 견해가 다소 달라도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친구라면 열린 태도를 보여주고, 내가 여력이 있으면 그게 생계든 권력이든 합당한 자리를 열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알바트로스 언론상과 여기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이신 것도 바로 그러한 포용과 연대의 몸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상 자격이 있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과 상관없이 저는 우리 황우석 연대 이사장님인가요? 이사장님이 저한테 이 상을 준다고 하셨을 때 바로 이 연대의 몸짓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자격이 안 될지 몰라도 이 상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꼭 이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되겠구나 해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위안부 관련해서 한참 인기를 한 몸에 얻었던 윤모 의원, 그리고 대한민국에 착실히 공부해가지고 경쟁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모멸감을 준 조모 의원님, 다 그렇게 범법과 사고 친 게 100일 안에 다 드러나도, 잘 보십시오. 대법 판결까지 나와도 좌파 생태계에서 공식적으로 비난 성명 한 줄, 소셜미디어에서 비난 발언 한마디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반응은, 특히 그 누구의 반응은 존경과 애틋함. 와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유민주주의 연대의 거대한 우산 아래에서 하찮은 이견으로 뒤틀어져서 분노에 찬 친구가 있다면 우선 차 한 잔 먼저 권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팜플렛에서 보셨겠지만 수상 소감문 제목을
다소 뜬금맞게도 차와 동정이라고 붙였습니다. 티 앤 심퍼티는 그 영국의 팝 가수 제니스 이안의 노래이기도 한데요. 영국 속담으로 그 분노에 찬 자에게 먼저 친절과 동정을 보여줘라 라는 경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급진 세력들의 F 전략에 속절없이 혼돈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냉철한 T로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저는 2030 미래 세대가 애국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투표 총선이든 대선이든 투표 결과 열심히 분석해 보셨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알 것입니다. 2030, 4050, 6070 2030이 애국의 희망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들이 이대남, 이대녀, 반모라는 큰 장애물이 있긴 하지만 이들이 건전한 몸이기에 건전한 정신이 깃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공정한 경쟁, 약자를 위한 기회, 공평한 법치, 이런 가치의 연대를 위해서 주변에 우리 생애 분노에 찬 젊은이가 있거나 정책 논쟁으로 심사에 꼬인 친구가 있다면 먼저 차 한 잔 보내보자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자유가 자유에게 책임감과 동정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자유가 지속될 리가 없습니다. 감성이라는 언어는 법보다는 정치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법대로 현상대로 예단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 태도와 행위로 서로 감싸야만 이 위기를 이겨내고 국가의 비전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급진 좌파 세력들에서 배워야 할 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발전의 목표 안에서 우리 국민들이 서로 자존감을 세워주는 세상을 위해서 뉴데일리는 앞으로도 혼신을 다해 언론 자유의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알바트로스 언론상 주신 것에 대해 너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두서없는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개받은 전 MBC 보도본부장이자 전 MBC 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오종환입니다. 제가 이제 MBC를 정년 조직한 지 3개월이 다 됩니다만 아직도 이렇게 저를 소개하는데 익숙합니다. 현재는 이제 공정운동 국민연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상의 새로운 역할, 새로운 봉사의 길이 무엇이 있을지 모색 중입니다. 먼저 부족한자한테 이런 큰 상을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상 소감을 좀 길게 준비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말씀 드릴까 생각해봤는데 경남 같은 현 시국 속에서 함께 고민을 나눠봤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그 정치관이 보수파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진보 좌파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만 최근 상황에서 상처 입은 분들을 위한 위로를 나누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요즘 적잖은 분들이 TV 뉴스를 보고 있기가 힘이 들 겁니다. 뉴스가 아니라 상처 입은 사자를 향해 달려드는 하이에나 떼를 보는 그런 느낌일 겁니다. 모든 일에 도무지 의욕이 없고 내가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도 자꾸 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미래는 생각하는 것조차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희망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나와 이 나라가 점점 수렁에 빠져든다는 절망감만 들기 때문일 겁니다. 대한민국 우파가 살아남으려면 하루빨리 희망을 되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희망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될까요? 저는 우리의 마음속 신념 안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콜로세움에서 맹수들한테 산산이 찢겨 순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을 부정하고 단 한마디만 원하는 말을 해줬어도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신이 나와 함께하고 이 고통만 지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우파도 이미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사유재산자가 우리를 자유롭고 번영하도록 해준다는 신념입니다.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은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6.25가 터진 날 개성에 주둔하던 국군 1사단 장병들은 박격포탄을 품에 안고 인민군 탱크에 몸을 던졌습니다. 홍천에서는 국군 6사단 장병들이 수리탄을 들고 인민군 사족포위로 뛰어올라갔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랬을까요? 군인들은 원래 다 그럴까요? 천만에요. 며칠 전 중동 시리아에서는 정부군 30만 명이 이슬람 반군 10,000명한테 밀려서 산산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1950년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는 대한민국 체제가 목숨을 바쳐 지킬 가치가 있다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내가 희생해서 나라를 지킨다면 내 후손들은 자유롭고 번영한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파가 신념과 희망을 되찾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건 아니죠. 그건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전략이 있어야 되고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말씀이 다시 시대의 모토가 됐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그래 뭉치지 뭐. 뭉치는 게 뭐 어렵다고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고 내 것을 내어주고 희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뭉칠 수 있습니다. 1898년 만민공동회를 이끈 사람은 청년 이승만이었습니다. 만민공동회는 사상 첫 민권운동이었습니다. 전제 군주에게 도전하는 목숨을 건 일이었죠. 군중이 공포에 질려 흔들릴 때마다 이승만이 절규했던 말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였습니다. 1945년 10월 이승만이 귀국했을 때 신문들은 기사 제목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로 뽑았습니다. 막상 이승만은 기자회견에서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 말이죠. 50년이 지났지만 국민들은 이승만을 그렇게 기억을 했고 당시 가장 절박한 과제가 그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뭉쳤을까요? 이승만은 박헌영까지 포함해서 독립축성중앙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3년 뒤에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에도 모을 수 있는 모든 세력을 모았습니다. 거기에는 이시영, 신익희 같은 한국 독립당 인사들이 있었고 김병로, 이인 같은 민족 변호사들이 있었고 김성수 같은 국내에서 활동해온 기업인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해방 직후까지 공산당 활동을 했던 조봉암까지 장관으로 내각에 입각시켰습니다. 이승만은 시류에 영합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집스러울 정도로 원칙주의자였습니다. 일본이나 미국 국적을 거부하고 수십 년간 무국적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건국의 대업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과 힘을 모았습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지금 보수우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만 뭉친다면 그건 뭉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분열입니다. 지향점이 같다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포용해야 합니다. 그게 단결입니다. 우파 진영 안에서 누가 나와 무엇이 다른가가 아니라 무엇이 같은가를 찾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우파는
반만년 역사상 처음으로 자유와 번영을 이뤄낸 세력입니다. 아마 주사파 출신들도 자기 자녀들은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살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체제 대결, 이념 대결에서는 우파가 절대 유리합니다. 우리는 좌파는 부패를 망하고 우파는 불륜을 망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우파는 단결하면 이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부터 양보하고 포용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보수우파가 현 난국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앉아가 이래 앞에 수상하신 분들 말씀을 쭉 들으면서 과연 제가 드릴 말씀이 뭘까 이 생각을 앉아서 하게 됐는데요. 제게 돌아온 상이 특별상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고 그래서 특별상을 받은 사람이니까 오늘 이 전체 분위기하고는 좀 다른 특별한 말씀을 올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어쨌든 제가 정말 그 농사꾼의 한 사람인데 그것도 한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국 말리 타국에 있는 저를 참 좋은 상을 선정해 주셔서 저 알바르트 상이라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뭔지도 모르고 우리 저 황 대표님, 황우석 대표님하고 한 2번 만나면서 앞으로 100년 되게 우파 교육 문제를 이제 말씀을 쭉 하셔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또 저도 거긴 절대 동감을 가고 이래서 이제 참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앞으로 이제 뭐 저 뒤에서 조용하게 저 대표님 하시는 일을 좀 받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저 한국 중소기업들 미국 진출이나 혹은 수출 확대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걸로 제목이 적혀져 있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올리기 위해서 제가 몸담고 있는 그 한인상공회의소 미주총연합회에 대한 말씀을 좀 올리고 그리고 그 단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을 좀 말씀 올리면서 중소기업 우리 한국에서 생산하는 어려운 중소기업 오너들을 위해서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가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상공회의소 미주총연합회 단체는 50개 주에 78개의 지역 챕터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수많은 우리 멤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몸담고 안에 내용을 좀 들여받아 보니까 본연의 일보다는 이제 우리 동포들이 이런 게 있어요. 해외에 나가셔가지고 너무 고달프고 힘들게 자기 지역에서 일을 하시다가 총연합회 단체 행사에 오시면은 뭐 그동안에 보니까 회의 한 2시간 좀 하고 이 동포사회가 각 지역에서는 워낙에 손바닥만한 곳이 돼서 조금만 잘못하면 또 이 동포들 입에 오르내리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조심하시다가 회의에 모이시면은 이제 회의 2시간 하시고 나면 또 술도 한잔 하시고 노래방도 가시고 뭐 그간에 이제 그 애로사항을 이제 서로 주고받으면서 위로를 하고 이런 정도의 단체인 것을 제가 이제 어떻게 거기에 몸을 담고 보니까 이게 지금 도저히 이리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분위기를 확 뒤집어 가지고 완전 생산적인 단체로 이제 탈바꿈을 하면서 한 2년이라는 임기 동안에 전체 일을 맡다가 할 때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걸까 하고 살펴보니까 저보다 훨씬 앞에 가서 이민생활 하신 우리 선배 1세대 동포님들을 살펴보니까 이분들이 처음에 미국 들어가실 때 사실은 들어갈 비행기석이 없어서 외상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신 분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한 40년, 50년 동안 한 우물을 파가지고 자기 사업을 이제 성공시키고
또 자녀들 아주 훌륭한 교육을 시켜서 뭐 의사, 변호사 이렇게 다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도 사업이 확실하게 이제 잘 재정이 되어 있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뭐 시간도 여유가 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지금 이분들이 갖고 계시는 노하우나 또 시간적인 여유나 경제적인 여유를 좀 활용을 해서 우리 모국 대한민국에서 어렵게 생산하는 중소기업 상품들을 방대한 미국 시장에 좀 수출 확대를 하고 또는 미국에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에게는 진출할 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좀 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하고 이제 이런 의논을 했습니다. 다들 그동안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앞만 보고 그냥 옆도 안 보고 뒤도 안 보고 살아왔지만은 이제 여러분들 다가 시간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노하우를 우리 모국에서 아주 어렵게 생산하는 중소기업 오너들을 위해서 재능 기부를 좀 하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올렸고 그분들이 이제 동의를 해서 지금 저희들은 현재 수많은 멤버들이 제가 미국에 건너갈 때 이제 제가 농사꾼이잖아요. 아까 뭐 저 농사꾼을 소개된 농사꾼인데 한국에서 난농사를 하면서 외국에 수출을 해보니까 처음에 일본으로 완제품을 제가 한국에서 제일 처음 해봤는데 일본이 이제 환율 차이가 있다 보니까 단가는 상당히 좋은데 그분들이 자기 자국 내 생산량이 조금만 많으면은 이게 검역에서 티를 잡아가지고 아주 어렵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째째가지고 일본 수출을 치웠고, 그 다음에 중국을 해보니까 중국은 또 춘절 전후로만 이제 이 상품이 조금 수출되고 평상시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이제 결국 세계 날씨에 어딘가 하고 찾다가 미국 시장이 제일 좋아서 이제 미국을 건너갔는데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아무리 해외에 있는 바이어를 찾으려고 해도 한국 안에 앉아가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미국에는 우리들이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 상품을 미국에 팔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래서 이제 그 일을 시작했죠. 했는데 제가 작년에 이제 그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유치를 했는데 그걸 유치를 하면서 한 2년 동안 준비 작업을 미국 전체를 들받아 보니까 미중 패권 때문에 사실은 그 미국이라는 국가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자본도 막고 있고 또 그 중국 상품도 많이 막고 있는 그런 기간이 상당히 길게 가다 보니까 그 틈새 빈 시장이 참 많은 게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이 빈 틈새 시장은 사실은 뭐 누구든지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을 이 시장에 한번 먼저 먹는 작전을 써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미국에다 유치했는데 그것도 이제 제 욕심 같아서는 뭐 사실 좀 판을 크게 키워서 제대로 미국의 TV나 이런 데 홍보도 제대로 하고 해서 미국 바이어를 대거 모시고 또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거 이제 미국에 데리고 들어가서 뭘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이제 그런 걸 하려고 보다 보니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그 비용을 조성을 하려니까 뭐 우리 국가가 지원하는 양은 아주 미미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제 돈을 다 만들게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제 욕심만큼은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작년에 저희들이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그 행사를 할 때 한 600개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650개의 부스를 가지고 들어와서 세계 한상대회 역사상 가장 많은 바이어가 참여를 하고 가장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그 현장에서 수주를 한 액수도 가장 많았고 상담을 한 액수도 엄청 많았고 그리고 이제 그 행사를 할 때 제가 이제 조직위원장을 맡아서 한 2바퀴를 돌아보니까 한국에서 미국까지 오시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 기업 오너들에게 이까지 왔는데 돈 많이 들어서 왔는데 후회하지 않느냐고 여쭤보니까
한 80%의 기업들이 미국 시장 아주 대단히 멀게만 느껴졌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뭔가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앞으로 계속 이런 행사를 해주면은 본인들이 참여하고 해서 미국 시장 개척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고 말씀하셔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 4월 달에 아틀란타에서 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 이렇게 가위를 못 찾는데 예를 들어서 뭐 홈디포도 있을 수 있고 월마트도 있고 혹은 코스코나 뭐 로이나 이런 데가 있는데 이런 데를 이제 개개인이 찾으려면 아주 어렵지만 이미 거기에 납품을 하는 그런 우리 동포들이 이제 품목은 좀 다르지만 그 자기 물건을 사는 바이어에 이런 아주 좋은 가격 대비 상품 질이 대단히 좋은 메이드 코리아 제품이 있는데 이걸 좀 한번 엮어달라는 부탁을 하면 아주 쉽게 이제 한국 제품을 바로 판매할 수 있는 바이하고 연결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 상공에서 우리 총연합에서는 현재 있다라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올리고 이번에도 제가 들어와서 이제 뭐 몇 군데 이제 한국에 있는 아주 중소 경제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제안을 해드린 거는 한국에 제가 들어올 때마다 느끼는 게 이게 미국 사람들은 머리가 둔해서 아주 간단 명료한 그런 아주 톡톡 튀는 아이디어 상품들을 만드는데 기술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주 정말 그 생활하는데 필요한 톡톡 튀는 아이디어 상품들이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제품이 사실 그 메이드 인 코리아가 세계 어디를 갖다 놔도 전혀 손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을 이제 미국에 가서 좀 알려야 되는데 그거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저희들 개최하는 대회만 알리면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만나는 분들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 안에 저도 이제 처음 가서 제 시장을 개척할 때 이제 주로 쇼에 많이 가서 전시회 하는 데 가서 이제 바로 손님들을 이제 만나게 됐고 이제 바이어를 다 엮어졌는데 사실 미국 안에서 보면은 이제 품목별로 매주 이 전시회를 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가서 이제 내 상품을 이제 들고 나가면 거기 오는 분들은 참여하시는 분들 모두 다가 셀러와 바이어가 만나는 자리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바이어를 찾기가 제일 좋은 장소가 거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그런 쇼에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상공회의소 미주총연합에다가 의뢰를 해라. 그러면 우리 단체가 그걸 당신들을 저 쇼에 나가는 일들을 위탁을 받아서 비용은 당신들이 되지만 알선은 우리가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미국 애들을 좀 돈을 주고 사서 한국 기업들을 우선 한 10개 정도씩 이렇게 품목별로 10개 정도씩 묶어갖고 그런 제품들을 미국에 갖고 가서 그 쇼에 이제 미국 애들을 앞장세워가 내보내가지고 적어도 6개월이나 1년 안에는 우리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해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동포들은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이 잘 살아야 우리가 사는 그 대륙에서 대접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그 K-팝들이 밖에 나가서 워낙에 많은 국기 선양을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지금 K-푸드, 뭐 K-뷰티, K자가 들어가면은 아주 기가 막히게 관심을 받고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저희 재외동포가 전체가 힘을 합쳐서 각자가 자기 살고 있는 대륙에서 실질적인 홍보를 해드리고 우리 제품을 좀 더 많은 양을 해외 수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 뭐 우리나라가 국내적으로 엄청 어렵고 뭐 제가 미국에서 들어보면은 참 부끄럽죠. 대통령께서 왜 그렇게 급한 그런 실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저런 일들이 뭐 정치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미국 사람들하고 정치 얘기는 하지도 못합니다. 솔직히 부끄러워서 그런 정도인데
이제 그럴수록 제가 우리 동포들하고 있을 때는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일반 국민들이 동료되면 안 된다. 우리 재외 동포도 똑같다. 우리가 서가 있는 그 자리에서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게 현재 어려운 나라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고 좀 나라가 조용하게 수습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어쨌든 저희는 이제 저희들이 있는 자리에서 한국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제가 이 재외동포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뭐 미국 안에만 뿐만이 아니라 세계 한 180여 개 국가에 사실은 이제 다들 그 기업하시는 기업인들 모임의 책임자들하고 같이 소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늘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국에 있는 제품들을 많이 우리가 살고 있는 대륙들로 가져가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좀 더 어려운 시국을 잘 해결해 나가는 그런 어떤 일들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늘 고민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사실 제가 많이 부족한데 이런 큰 상을 주셔서 미디어 연대 대표님을 비롯한 같은 멤버님들에게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지난번 세계 한인의 날 행사에 제가 많이 부족한데 어떻게 국민훈장 무화장을 받았는데 그걸 받아가 제가 집에 가지고 가는 마치 무슨 대성장군이나 되는 것처럼 집사람한테 자랑 삼아 들고 갔는데 우리 마누라가 하는 얘기가 상금은 안 주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상금 안 주던데 라고 하니까 그 훈장이 순금이냐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아닐 거다. 순금이면 아마 도둑들이 와서 아마 우리 집에 놔두지도 못할 거야 이랬는데 오늘 우리 제가 참 평소에 대단히 존경하는 초당 이무호 선생님께서 정말 평생에 잊지 못할 휘호를 오늘 제게 주셨는데 이거는 갖고 가서 아마 집사람한테 좀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랑하고 제가 이번에 그 사무실에 걸어놓고 아주 우리 집 가보로 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가격